자, 이제 뇌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성 질환은요, Cerebral Vascular Disorder라고도 하고, Cerebral Vascular Accident라고 해서 CVA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말로는 뇌졸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뇌졸증이 아니고, 자, 뇌졸증이 아니고요. 뇌졸중. 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잘못 쓰는 사람 꽤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잊지 마시고, 자, 뇌졸중이라고 해서 스트로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중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뇌혈관성 질환은 두 개로 일단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막혔거나 터졌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혈전과 색전은 막힌 거죠. 그리고 출혈은 터진 거죠. 그래서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막혔거나 출혈로 인해서 이게 터지면서 거기에 뇌에 혈류 장애가 있으면서 중추신경계에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3대 그 사망 원인이면서 질환 자체로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으로 봐서는 이제 순위로는 봤을 때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뇌졸중 환자의 45%가 발병 10년 내에 이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명 중 3명은 장애를 남기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약 5% 정도가 이완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발생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지만 사망률은 이로 인한 사망률은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 요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한은병.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의 질병.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병. 그 병의 이름은 뇌졸중이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까지. 네, 앰뷸런스가 출동을 했죠. 네, 이런 뇌졸중이 정말 위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을 다투면서 이것도 심장처럼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환자가 좀 안 좋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응급으로 좀 속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 요인은요,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그래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퍽 터지게 되면 이게, 이런 뇌졸중이 오게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겠죠. 어쨌든 그 뇌졸중 자체는 이게 그 혈관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이프라고 표현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처음에 쌩쌩했던 이 파이프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안에 찌꺼기도 끼고 탄력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약한 부분이 볼록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애뉴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록 올라오는 경향도 있고 이게 이제 못 견뎌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혈전이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혈전이 막 떠다니다가 거기에 확 박힌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혈관에 때가 끼면서 죽상경화증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들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다 이렇게 뇌졸중의 가장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것도 굉장히 혈관 질환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그냥 그 일반 당뇨가 없는 사람에 대비 봤을 때 뇌졸중의 확률이 한 4, 5배 정도 좀 높다고 하고요. 심장 세동이 있는 사람들은 약 15에서 20% 정도가 뇌졸중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심방세동은 여러분 배우셨죠? 심방세동은 뭐예요? 이렇게 EKG가 찌글찌글 이렇게 가면서 QRS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찌글찌글 가다가 QRS가 나타나고 해서 이 P가 없이 찌글찌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얘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방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심방이 이게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씩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통은 이쪽 라이트 아트리움에서 그게 있잖아요. 그 저기 뭐냐 에세이 노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그 전류를 내려보내 주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호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쪽에서 피가 이렇게 와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이제 피떡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걔가 날아가가지고 날아가서 이게 벤트리클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머리 쪽으로 가서 박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박히면 그게 뭐예요? 심근경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 이렇게 와류가 일어나서 그 스롬보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심방세동. 그래서 뇌졸중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뒤쪽에 가시면 진단검사에서 EKG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 비만, 좌식 생활 양식, 수면 무호흡증,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이제 구강 피임약 장기 복용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발병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 예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방인데 수정 불가능한 게 있죠. 나이, 성, 인종, 유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비만이라든지 구강 피임약 복용이라든지 운동 부족, 수면 무호흡, 뭐 약물 남용,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면서 이런 것들 이제 뇌졸중을 예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흡연이 굉장히 뇌졸중에 영향이 많다고 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뇌졸중 위험을 줄이셔야 됩니다. 꼭 금연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뇌졸중은 여기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허혈성 뇌졸중 해서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 그 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해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8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출혈성 뇌졸중은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 1293페이지 표 60-1 보시면 표가 정리가 아주 깔끔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제 여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혈전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죽상경화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안쪽에서 그 MI 생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같은 기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어떤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RBC들이 이제 찌꺼기가 이제 계속 늘러붙고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가 플라그가 터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처가 나니까 그 위에 염증도 생기고 그 위에 계속 찌꺼기가 들러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혈관이 막히는 죽상경화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색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심장에서 유래된 거. 이거 가장 뭐였죠?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심방세동.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종양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색전성은 아시죠? 혈전성은 지 몸땡이 그 자리에서 혈관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혈전성. 그죠? 색전성은 뭐요? 멀리서 와가지고 갑자기 딥다 들이막은 거. 이게 이제 색전성. 해서 두 개를 구별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후를 보호하건대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치료를 받았을 때. 자, 색전성이 더 좋겠죠. 날라왔으니까 보통 혈관엔 크게 문제가 없고 얘가 날라와서 퍽 막힌 거기 때문에 얘만 제거를 해주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혈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대부분의 혈관에서 이게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좀 끼어 있을 수가 있어서 혈전성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색전성도 여러 개가 날라와서 바뀌었다면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혈전성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이게 좀 그래도 혈관 문제에서는 조금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보통 그 색전성 같은 경우에는 좀 급작스럽게 좀 생겼죠. 그래서 보통 정구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네. 그리고 혈전성 같은 경우에는 책에 보시면 경고 증상이다 해서 TIA 나와 있죠. 뒷부분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TIA 그래서 여기 TIA는 환자가 일시적으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얘기해서요. 일시적이고 국소적으로 뇌허혈이 일어나서요. 뇌졸중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가역성 허혈성 신경 결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유증을 남기진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아까처럼 혈관 안에서 플라그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얘가 확 많이 쌓여서 얘가 탁 들러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가 갑자기 뒤쪽으로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갑자기 딱 쓰러지게 되고 사람이 아니면 갑자기 입이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갑자기 막 정신이 없거나 이런 그 뇌졸중의 유사 증상들을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괜찮아. 그래서 이게 소뇌졸중인데 이게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첫 3개월 내에 이게 스트로크가 발생할 위험도가 한 10에서 15%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TIA가 발생을 하면 이제 뇌졸중에 준해서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치료를 진행을 해야 뇌졸중으로 이제 넘어가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IA 혈전성일 때 TIA 증상이 있고요. 색전성일 때는 경고 증상이 없다 되어 있죠. 이거 왜 멀리서 핑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들고 막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거 그거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책에 계속 보시면 이제 의식 수준은 이제 뭐 깨어 있다, 경련은 드물다, 뇌척수액은 정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질병 진행 예후는 혈전성 같은 경우는 증상이 서서히 발현돼서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단계적으로 호전된다. 색전성은 뭐 갑자기 날라와서 막혔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되고 거기에 있는 거 운이 좋아서 큰 가지가 막히지 않고 작은 가지가 막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내면 빠르게 호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허혈성 뇌졸중을 일단 좀 봤고요. 출혈성은 뇌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내 출혈은 영어로 뭐예요? ICH 기억나시죠?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레이지 해서 뇌내 출혈 해서 고혈압성 심혈관 질환, 응고장애 이런 것들에서 뇌내 출혈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자, 두통이 정말 이거는 출혈성 뇌졸중은요, 머리에서 폭탄 터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난다고 하죠. 그래서 대상자의 약 25%가 이렇게 두통이 일단 나타나고, 자, 그리고 활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 수준은 뇌내 출혈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얼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이즈가 대부분은 뇌내 출혈이 일어나면 굉장히 좀 무의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쪽 주변 조직에 출혈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 조직을 누르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조직 손상이 오고 이러다 보니 이제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요. 뇌척수액은 이제 그 안쪽에 척수액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혈액성 이제 손실이 이제 혈액성 그 뇌척수액이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뇌내 출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지주막하 출혈도 그렇고 뇌내 출혈도 그렇고 이 안쪽에 그 보통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고 빠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빠지는 쪽에 이렇게 혈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히면서 이렇게 그 뇌 부종이 쪽으로 뇌척수액이 이제 이렇게 좀 과량으로 좀 쌓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수두증이 좀 생길 가능성도 높고요. 자, 발생 예후는 24시간 이상 진행했을 때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고 혼수 시 치명적 영구적인 결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뇌내 출혈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약 20% 정도는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사망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출혈성 뇌졸중의 지주막하 출혈은요, 보통 뇌 동맥류나 혈관 기형에 의해서 얘가 압력을 버티다 못해 이제 뻑 터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자, 안쪽에서 또 이제 터지다 보니까 출혈이 일어나면서 주변 조직을 누르고 ICH가 굉장히 좀 심하게 일단 IICP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두통이 이제 좀 얘도 이제 흔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이거는 외상과 관련해서 좀 발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의식 수준은 혈관 터지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무의식으로 되고요. 흔하게 이제 경련 증상 나타날 수 있고 뇌척수액은 아까 뇌내출혈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질병 진행 예후는 갑자기 발생하면서 혼수로 넘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영구결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것도 ICH와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허혈성 뇌졸중도 예후가 그렇게 쏙 좋진 않지만 출혈성일 때 예후는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혈전성 뇌졸중은 여기에서 한 80%, 전체 뇌졸중에서 한 60% 정도 되어 있고요. 그 혈전성 뇌졸중의 약 35에서 50%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TIA가 있다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오시면요.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 이제 병태 생리를 보시면 혈전 또는 색전에 의해서 뇌내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신경세포의 현기성 호흡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현기성 호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젖산 대사 산물이 쌓이고 폐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뇌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허혈이 있는 부위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요렇게 가지가 요렇게 있으면 보통 여기가 딱 막혔다. 그러면 여기와 연관된 아래쪽 부위에 이렇게 생기면서 경계가 이렇게 지는 걸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뇌조직이 죽었지 않기 때문에 CT나 MRI 찍으면 별로 잘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증상으로 좀 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CT에서 여기가 시커멓게 조직이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었죠. 검사 파트에서 했었던 이야기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 거라 믿으며, 자, 출혈성 뇌졸중은 고혈압에 의한 출혈, 동맥류 파열, 동정맥류 파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파열이 되면서 터진 거죠. 그래서 막혔거나 터졌거나 그 중에 이제 터져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보통은 여기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여기에서 약해진 부분으로 이렇게 꽈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맥류가 생기는 건데 요게 이제 딩 터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자 이거는 하기 전에 이제 클리핑을 하거나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여기 요렇게 있으면 여기를 목을 딱 졸라가지고 약해진 부분을 묶어서 얘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결을 보시는데 그렇게 터지기 전에 해결 보시면 그나마도 이제 괜찮죠. 환자가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터지게 되면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이제 생명의 위협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터졌다 이렇게 되면 방출된 혈액 자체가 직접 뇌조직과 혈관에 독소로 작용하면서 이로 인한 염증의 2차적 손상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 뇌조직 손상과 국소적인 신경학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졸중의 이제 증상은 발생 부위별로 이제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그때 제가 좀 알려드렸던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CA, 그죠? Anterior Cerebral Hemorrhage라고 해서 AC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들, 그죠? 미들,
세레브랄 베스큘라에서 MC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CA가 있죠. 그리고 베질라 아테리, 그 다음에 버테브랄 아테리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MCA다, ACA다 그러면은 여기 앞쪽에 전두부 쪽, 그죠? 이쪽으로 해서 여기 전두부 쪽, 여기 ACA 쪽. 그다음에 미들이면 여기죠? 여기니까 이쪽 부위, 여기. 자, 그래서 여기 퍼스테리알 쪽 이렇게 보면 이쪽 후두부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CA, MCA, ACA를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자, 추가로 여기 베질라 아테리, 그다음 버테브라 아테리 해가지고 이쪽에 버테브라 여기가 베질라 아테리, 그다음에 여기가 버테브라 아테리 해가지고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자, 다음 보실게요. 네, 뇌졸중의 증상은 그 혈관이 어디에 막혔느냐, ACA가 막혔냐, MCA가 막혔냐, PCA가 막혔냐, 베질라 아테리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 대뇌동맥이 막히면 전두엽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엽 부분에 이제 혈류가 공급이 안 되면서 보통 왼쪽 앞쪽 부분에 막히게 되면 운동성 실어증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전전외동맥이 여기가 막히면 이제 운동성 실어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머리에 이제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보통 그 다리 쪽으로는 머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왼쪽 부분 반대측에 이제 감각 부정과 이제 운동성 장애가 일단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병변 쪽에 이제 눈이 이탈되는 거, 그 다음에 전두부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인격이라든지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적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중대뇌 동맥이 이제 막힌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실독증, 실서증, 구음장애, 실어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중대뇌 동맥은 전두엽과 두정엽의 광범위한 부위에 이제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두엽에 운동 중추가 있고 이곳이 이제 손상이 되면 손상된 발, 다리 쪽에 이제 마비가 오게 되고 감각 장애도 이제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상위 운동 뉴런 장애의 이제 상태에 이제 안면마비라든지 구음 장애 이런 것들도 일단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건 이제 후대뇌동맥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은 후대뇌동맥은 이쪽에 후대뇌동맥은 후두엽에 이제 혈류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두엽 쪽에는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동공기능장애가 일단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구의 운동 이런 거, 그다음에 협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게 된다. 안구진탕증이 나타나겠다. 자, 그리고 보속증이라고 해서요. 같은 행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했을 때 계속 묵과 찌마 가위 바위와 묵과 찌란 모르는 사람 맞나? 주먹과 가위를 이제 계속 가르쳤을 때 나중에 이게 이 후대뇌동맥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묵이라 자꾸 주먹과 이렇게 가위밖에 못 내고요. 이렇게 예, 뭐냐 빠는 빠냐? 이 주먹 가위바위보 묵찌빠 할 때 그죠? 보를 내게 되면 이렇게 이거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양상. 그래서 묵과 찌만 계속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이제 보속증이다. 언어 쪽에서도 이제 보속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는 이제 보속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뭐 정신에서 아마 했을 텐데 뭐라더라? 음속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긴장 상태가 이렇게 되면 본인이 뭐 인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쓰잖아요. 이것도 그 거의 같은 증상으로 좀 보면 되는데 저는 후 대뇌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음 얘기는 뭘 해야 되나 계속 머리를 막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어떤 습관 같은 것 같아요. 예, 좀 고쳐야 되는데. 음. 자, 그리고 이제 뇌경동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얼굴 비대칭이 있는 반신부전이 일단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저동맥이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복시가 있고 안구진탕증 얘도 나타나고요. 구음장애, 연화장애, 그다음에 혀의 무감각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명과 청력 상실도 일단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외우긴 조금 곤란하고요. 그냥 MCA 쪽의 대표적인 거, 아니 ACA 쪽의 대표적인 거, MCA의 대표적인 거, PCA의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의 이제 검사를 보실 텐데요. 뇌졸중의 검사는 건강력 조사, 신체 검진,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을 하는데 일단 뇌졸중은 본인이 어눌해지거나 뭐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언제 됐는지 기억을 잘 못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목격자, 가장 잘 아는 케어기버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IHSS라고 해서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이라고 해서 이게 NIHS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워낙 이제 미국 그 영어로 일단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요. 코리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은 안 했고 코리안 NIHSS라고 이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을 하는데 0에서 44점까지로 일단 되어 있고요. 11문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뒷장에 설명이 또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 이거 페이지랑 요거는 그냥 지워주세요. 네,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주세요. 네, 그래서 NIHSS는 제가 이거를 뒤쪽 변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자 여기에 이제 CT 촬영을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우선적으로 일단 찍으면 출혈이 났다 이러면은 출혈된 부위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허혈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초음파 검사 해가지고 좀 병행해서 좀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일단 그 출혈성과 허혈성의 진단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터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병변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뇌혈관 조영술, 도플러 혈류 역학 검사, 경식도 심초음파, MRI, 그다음에 뭐 CT 스캔, 그다음에 양전자 단층 촬영술, 펫스펙, TCD, 뇌 스캔, 요추천자, 뇌파 검사 이런 것들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모두 다 검사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골라서 일단 검사를 하는 거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NIHSS가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의식 수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안구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좀 키워볼까요? 네.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걸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면 마비, 상지 근력, 하지 근력, 그다음에 사지 운동 실조와 관련된 것들, 감각, 언어 능력, 그다음에 구음 장애, 소멸과 무관심, 그리고 일단은 무시, 그러니까 니글렉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11문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 0에서 42점 정도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자, 0점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점수가 낮을수록 이렇게 마이너한 거 그다음에 21점 이상으로 받으면 굉장히 좀 시비어한 뇌졸중이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